안녕하세요. 대배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7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CXL과 관련된 뉴스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파두랑 좀 더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큰 주제로 제가 얘기 드리겠다고 한 이 CXL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두 갈씩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XL과 관련된 내용이 뉴스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 논이슈 상황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미 나와 있던 정보가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근거를 말씀드릴 거고, 결론은 논이슈 사항이다 보니까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 내용 훑어보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개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논이슈 사항인데 이 부분이 왜 논이슈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가격을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 또 차트만 궁금하시면 제일 뒤편으로 시간 좀 이동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삼성전자가 고객사에게 디램과 낸드 가격을 올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뉴스 기사 내용을 파악을 하고 파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자, 3분기에 가격 인상을 고객사에 통보를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AI 수요의 이제 확대에 따른 대응책,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의 청신호가 밝혀졌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자,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랑 낸드 쪽을 한 부분이 아니고 서버용 디램,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버용 디램과 기업용 낸드 플래시 가격을 3분기에 최대 20%까지 올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수량을 팔더라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파도와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기업용 낸드 플래시라는 게 ESSD 부분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결국 파두가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납품하는 제품군이 ESSD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산업 동향의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파두의 파두도 이제 동종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성을 한번 좀 가져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거나 매출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의 투자 지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3년 연장되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투자 지원을 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 이렇게 키워드 두 개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밑에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반도체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17조 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펀드 조성, 그리고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한다는 점에서는
파두가 기업 활동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1%포인트로 이자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2에서 1.5%포인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얼마나 원가 절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파두가 제가 예전에 현금 흐름표 관련해서 내용을 분석을 해 드렸을 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융 프로그램에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약간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그런 자금 이동이 보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랑 이제 여기 또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인건비에 투자 활동을 또 진행을 할 때 향후에 이 이자 지원 받는 금액과 그 다음에 금융 투자로 해서 차익을 받는 부분으로 상쇄시키면은 나중에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되었을 때 무이자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CXL이나 전력 반도체 PMIC 쪽으로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에도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연구개발 인건비 부분에서 대단히 조금 이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치화 시켜서 얼마만큼 이득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정량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어렵지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CXL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사실상 파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두가 연구하고 있는 CXL 버전 같은 경우는 3.0 버전이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CXL 양산용 검사 장비를 반입을 한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이제 2.0 버전을 양산하기 위함을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3.0의 개화 시기도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CXL 관련된 2.0 버전을 양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그 다음 버전인 3.0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CXL 2.0 버전이 시장성이 얼마만큼 나타내고, 그리고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결국에 파두가 향후에 이제 다른 사업군인 CXL 버전이 매출초로 얼마만큼 시장이 규모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 파두와 관련된 CXL 관련된 나온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자, 파두가 직접적으로 CXL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두의 자회사가 이음이라는 곳에서 CXL을 전담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음에 63억 투자를 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자체는 미국에 있고 파두가 63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파두가 상장했을 때 증권 보고서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자금 조달을 받아가지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목적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 자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 비용으로 해서 이제 CXL과 관련한 요 항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XL 같은 경우는 SSD처럼 컨트롤러 부품도 있고 스위치라는 그 부품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관한 각각에 대한 개발 비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4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60억 정도 사용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반도체 개발비 10억 원,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개발비 50억 원 정도 해서 총 60억 원 정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미 집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게 아마 이제 미국 쪽으로 해서 자회사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 가지고 뉴스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이 논이슈라고 했던 부분은 증권 발행서에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이슈 사항이라고 했던 부분이고, 크게 뭐 집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오늘 좀 다소 아쉽게 우리의 생각 방향과 조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좀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여기 노란색 선인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 내일 종가상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또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가격을 마무리하더라도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초록색 선, 주봉 11선을 아직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내일 주가가 하락해서 마감을 하더라도 다음 주가 더욱 중요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 뭐 내일 종가 가격에 대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봉 11선 위에만 내일 종가 가격이 안착하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최대한 조금 핵심 포인트만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영상 전달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촬영을 조금 어렵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월요일 날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 가격이 주봉 11선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만 조금 체크를 한다면 다음 주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